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농지법 시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여덟 번째 작용이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용이라는 것은 스스로 농사 짓는 게 작용이죠. 그런데 원래 작용은 자기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투하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하해야만이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농지 면적이 크게 되면 자기가 다 못 짓는 거잖아요. 자기 노동력 60%, 타인 노동력 40% 이렇게 되겠고요. 자기 노동력 50% 이상이 되면 작용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용이란 본인 스스로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아니면 다년생 식물 재배지를 재배하는 것을 우리는 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법인입니다. 여러분, 농업법인이란 뭘까? 농업법인. 농업을 하는 법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법인은 법률이 뭐냐면은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름이 좀 길죠?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업법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영농조합법인이 있고요.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이러한 법에 들어가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정관을 어떻게 작성하고 그런 법인을 설립하는 내용들이 이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법인은 역시 농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업무 집행권을 가진, 업무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가진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돼요.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업인. 지난 시간에 농업인의 요건, 자격 배웠죠? 그러니까 농업회사 법인은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진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만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업법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이러한 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로 넘어갑니다. 10번째는 농지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그러니까 10번째인데 이런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작용의 범위가 농지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이 어떻게 다른가? 자, 여러분, 작용에서는, 농지법에서는요, 농사를 짓는데 통작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통작거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통작거리가 있습니다. 직선거리 30km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작용의 범위가 농지법에서는 통작거리에 제한이 없는데,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하고 농사를 짓는 그 통작거리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일 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직선거리에서 30km 이내에서 8년 이상 경작했다. 8년 이상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경작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 줍니다. 이것이 조세특례 제한법인데 중요한 것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경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농지의 전용. 아주 중요하죠. 농지의 전용이란 무엇이냐?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지는 전답과수원인데 전답과수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농지의 전용이다 라는 겁니다.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농지의 전용이 된다.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 답, 과수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집을 질 수가 없잖아요. 집을 지려면은 대를 만들어야 돼요. 지목이 대가 돼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었는데 대로 만들어야만이 집을 질 수 있어요. 지목이 대가 되어야만이 집을 질 수 있는데,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농지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전용할 때는 도시인들은 허가받아야 되고요. 농업인들은 농지 전용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인들은 이게 규제법이 되는 거죠. 이거 규제하는 거고, 농업인들은 신고만 하는 거니까 지원법이 된다 이런 얘기죠. 농지법은 도시인들에게는 규제하는 거고 농업인들에게는 지원하는 그런 법이 되겠는데, 도시인들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업인들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는데요. 이때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뭘 내느냐?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농지 보존 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입니다. 농지 보존 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목이 전답 과수원에서 대지가 되면 농지 전용으로 지가가 상승합니다. 지목 변경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목 변경.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액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취득으로 의지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과수원에서 대지가 되었다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질 수 있어요. 이렇게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의지해서 취득세를 내게 되고요. 또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전 국토의 농지가 한 17% 정도 되죠. 그런데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만큼 농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는데, 이렇게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는 것도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서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농지진흥지역, 또 농지진흥지역에는 농지진흥구역과 농지보호구역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농지진흥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